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오늘은 참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와 있네요. 김현미표 임대사업자 제도 다시 부활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주택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더니 이제는 지방 대도시 아파트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택시장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얼마 전 시행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한편에서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지난날의 사례를 살펴보건대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되면 더욱더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한 양분된 의견들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주택시장의 모습은 뒤편에서 걱정하고 있는 역기능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 살기 좋은 인기 지역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은 급상승을 하고 있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파트를 사버리자, 그러한 생각으로 30대 젊은이들까지 연끌해서 아파트 매수에 뛰어들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017년 말에 내놓았던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하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주장이 나와 있어서 이러한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매일경제 뉴스에 나온 그러한 기사인데요. 임대사업자 제도 야당 당론으로 부활을 추진한다. 여기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세난 잡으려면 필요하다.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역발상, 정부에서 폐지한 대책 되살린다. 그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되짚어 생각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판단하기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017년도에 제기했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 시작한 그러한 민간 임대주택 제도가 사실 방향은 올바랐다, 방향은 맞았는데 중간에 너무나 많은 규제를 하게 되고 변경을 하게 되고 또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하다가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부작용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시킨 것은 공공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민간에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엊그저께 11월 30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전세난 가속하는 서울, 전세 수급자 지수 최고치 또 경신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전세난이 가속화되고 있고 전세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회 문제화돼서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도 전세 대책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대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면 신규 수요가 감소하는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 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인 상태이고 가구 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전세난이 폭발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저금리라든지 가구 분화로만 그걸 원인으로 해서만 이렇게 갑자기 전세난이 일어나고 전세 가격이 급등이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관련 법의 변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임대주택법은 199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0년짜리 준공공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됐고 2018년도에 단기 민간으로 4년짜리가 이름이 바뀌고 8년짜리가 장기 일반 민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하다가 이번에 2020년 8월 18일에 7.10 대책으로 인해서 민특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때 4년짜리 단기 민간이 폐지가 되고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4년짜리 폐지되고 아파트가 폐지되다 보니까 나머지만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에 대해서도 10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장기 일반 민간이 8년 이상이었는데 앞으로는 10년 이상 의무기간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모습을 보게 되면 차후에 또 이러한 민간임대주택법이 변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세제 혜택을 정말 많이 줬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등록을 권장하면서 취득시에나 보유시에나 처분시에 모든 세제 혜택을 주게 됐는데 취득시에는 취득세 100% 감면 조항이 있고요. 보유시에는 임대주택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시켜줬고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거주 요건을 배제를 시켜줬고 거주주택, 그러니까 한 주택만 남아있는 것, 다른 주택들을 임대 등록을 하고 한 주택만 남아있을 때 그러한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그러한 조항이 있고요. 다주택자들이 조정지역에서는 중과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배제를 시켜줬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추가 적용을 시켜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혜택 중에 가장 큰 것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특례 적용을 조특법에 의해서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8년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50%를 감면을 해줬고 10년을 하게 되면 70%를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100% 감면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그렇게 권장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점점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하고 오히려 기존에 등록해 있는 임대사업자들을 규제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한 규제사항을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2월 28일자로 보도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하겠다. 전수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진신고까지 유도를 하는 홍보 포스터 안내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잘못된 어떤 의무사항을 위반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미리 자진신고를 하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주택임대사업 제도 변경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크게는 신규 등록 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 강화, 기존 등록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신규 등록 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 강화 부분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단기 임대 4년짜리 그리고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짜리를 폐지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 등록 임대주택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도 보증 가입을 의무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보게 되면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등록 말소를 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임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동 말소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등록 임대 사업자들도 2분의 1만 지나게 되면, 의무 기간의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지나게 되면 자발적으로 등록을 말소를 할 때 그런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게 되면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공적 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규제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주 커다란 법률 변경안이 나와 있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변경안입니다. 이건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간을 2년을 단축하고 특례 적용기간을 명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 세법 개정안에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특례 혜택을 보는 것은 8년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 50% 감면, 10년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 70% 감면, 이러한 혜택들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혜택들을 주고 있었는데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체, 그러니까 취득 시점에서 양도 시점까지 모든 양도소득세를 혜택을 줬는데 이러한 걸 축소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임대기간으로 한정하겠다. 임대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만 특례 적용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적용 기한을 보게 되면 작년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22년도 12월 30일까지 등록 한자에 한해서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또 세법 개정안에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됩니다. 22년도가 아니라 20년도 12월 30일까지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혜택을 주고 내년 1월 이후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혜택이 바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조항입니다. 이렇게 8년에 50%, 10년에 70%를 해주다가 이런 걸 없애겠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것은 정부에서 앞으로 민간 주택임대 사업을 일단 용도 폐기를 하겠다, 그러한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변경에 대해서 그동안 변화해온 과정을 살펴보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가십니까? 이렇게 정부 정책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다가 보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초기에는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더니 지금 와서는 이렇게 용도 폐기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를 시키고, 의무 임대 기간 중에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는 자진 말소까지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알 수가 없습니다. 1년 후에는 또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오게 될지, 다음 정부에서는 또다시 민간주택 임대사업 제도를 활성화하게 될지 정말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민간주택 임대사업 제도에 대한 제1야당의 또 다른 주장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